우선 4년을 저기 공대를 다녔고 졸업을 했고, 원래 제 전공은 전자공학과였습니다. 이제 영어 선생님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길이라는 걸 알게 돼서, 그래서 편입을 준비를 했습니다. "너의 꿈을 좇아라." 이런 얘기를 다 해 주더라고요,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. 저는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, 네, 사실은 10시에 올라온다고 돼 있었는데, 이게 처음에 기다려도 한 10분 기다려도 안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립이니까 '혹시 개별 연락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.' 해서 그때 저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는데,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진작에 올해는 그래도 1차 합격한 걸로 만족하자."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1차 합격한 게 처음이고 하니까, 네, "그걸로 만족하고 다음에 또 도전해 보자."라고 하셨어요. 음. 저는 그래도 아쉬워서 계속 새로 고침 눌렀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이제 한 18분? 10시 18분에 딱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딱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영어 해 가지고 제 수험 번호가 있는데, '이게 맞나? 내 번호가 맞나?' 이러면서 처음에 쪼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죠. 너무 좋아하시고, 네,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. 다들 저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어보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데요. 우선 4년을 저기 공대를 다녔고 졸업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영어 선생님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길이라는 걸 알게 돼서, 그래서 편입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편입을 했고, 이제 거기서 이제 2 년을 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을 한 다음에, 그리고 이제 4수 만에, 예, 전남 사립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. 원래 제 전공은 전자공학과였습니다. 공부하면서 대학 다니는 내내 뭐 약간의 성취는 다 있었지만, 그래도 뭔가 행복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컸고,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 왔었는데, 그 와중에 어떤 이제 영어 인터뷰, 명사들의 인터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학 졸업 강연 같은 걸 하는 그 인터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강의를 들었었는데요. 그때 하는 말들이 다 이제 "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라. 너의 꿈을 좇아라." 이런 얘기를 다 해 주더라고요,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. 그래서, 네, '그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?' 이렇게 고민을 한 시간을 좀 진지하게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, 졸업을 하고 나서. 네. 그러고 나서 인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고, 그리고 이제 영어를 통해서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으니까 '나도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. 영어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을 좀 넓게 보는 시야를 갖게 됐으면 좋겠다.'라고 생각을 해서, 네, '영어 선생님이 돼 보자.' 했습니다. 올해는 제가 마음가짐이 '내가 했던 거를 다 그냥 반대로 해 보자.'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독학을 했었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었는데, 처음으로 이제 '노량진에 가서 올인을 해 봐야 되겠다.'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,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이랑 병행을 했었습니다. 학원 일을 하면서 강사로 일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, 네, 저는 '할 수 있다.'라고 생각을 했지만, 음 올해는 그래도 '올인을 해 보자.'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했으면 올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. 올해는 제 약점 분석을 먼저 했었어요. 그래서 '내가 부족한 것부터 좀 채워 넣는 공부를 해 보자.'라고 했고, 저는 이제 영어 교육 연교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, 막상 다른 오래 공부한 분들, 합격하신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험 때 내가 단단한 베이스가 없으면 시험장에서 흔들리는구나.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
이 시험의 멘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.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건 일단 해보자. 해놓고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기본 강의 경교론 듣고 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셉식 교수님 수업을 모의고사를 들었었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문제 해결력이셨던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어떤 문제를 좀 생소한 문제를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를 낯선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문제를 풀면서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도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올해 시험은 완전 제 예상과 빗나가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네, 그런 것들이 좀 기초적인 체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었다고 생각해요. 기초 체력이라는 게 시험 상황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그런데 평소에 그게 연습이 돼 있으면 좀 스트레스 레벨이 엄청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그렇지.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.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지. 근데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? 라는 그런 정신적인 연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저는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해요. 개인차인 것 같은데요. 저는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. 왜냐하면 제가 막 저를 막 스스로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를 이 4년간 그간 공부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저 자신한테 제약을 건다고 해야 되죠. 좀 음. 쉬고 싶고 이럴 때 좀 더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스터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강의는 계속 공부하는 내내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었었죠. 근데 뭐 어. 이거 다른 강사님 얘기해도 되나요? 거기서 답안은 너무 길고 자세하게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조셉신 교수님 수업을 듣고 저 완전 유레카였던 게 간결하게 쓰고 핵심만 써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. 네.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길게 쓰면 시간이 항상 부족했었거든요. 그 전에. 네. 결국에는 음, 저한테 가장 맞았던 수업이 이제 조셉신 교수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예.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하신 선생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고등학생들 보는 수능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, 왜냐하면 임용 시험은 결국에는 네, 기니까 네, 그 긴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. 차라리 원서를 읽으면 읽었지. 네, 그 짧은 글을 읽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이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문제 해결력에는 이랑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. 멘탈은 우선 초수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제 재수하시고 삼수하신 분들은 분명히 탈락했을 때 그 불합격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생기거든요. 근데 올해 제가 좀 후회했던 부분은 그 초반에 예를 들면 뭐 1월 달, 2월 달 그때부터 너무 저 자신을 좀 자책한 나머지 그냥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. 최대한 남들보다 빨리 열심히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. 라는 거는, 라는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. 네.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조금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,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, 다시 한번 이 긴 1년이라는 시간 동안, 공부를 쭉 해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먼저, 그런 마음의 힘을 좀 되찾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이번에 사수를 해서 합격을 했고, 제 주변에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, 결국에는 끝까지 놓지 않고 이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은 다 합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불합격하셨다면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지만, 결국에는 놓지 않으면 합격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,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